왜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우리가 평소에 듣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근데 이 소리는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우리 내면의 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 힘들 때 제가 뭐 때문에 힘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 인식, 자기 이해가 낮다 보니까 사람이 힘들면 힘든 거에 따라서 쉬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쉬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잠을 자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사람들하고 그것도 모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도 보통 9시, 10시까지 야근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지금 몸으로 지쳤구나. 아니야, 지금 내가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소진됐구나. 또 어떤 날은 제가 너무 막 일하다 보니까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압박감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감을 받을 때, 내가 정서적으로 지금 좀 뭔가 좀 불안하구나 라는 걸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항목마다 다르게 쉬어줍니다. 몸이 좀 고되고 힘들면 그냥 자요. 가서. 정신적으로 힘들면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힘들면 와인을 한 잔 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이전에는 내가 이런 상태일 때는 누구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나 지금 좀 이런데 나 괜찮은 건가?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더라도 뉘앙스를 주면서 피드백을 받으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내 상태를 내가 알다 보니까 그냥 혼자 좀 치유하는 것 같아요. 큰 변화가 뭐였냐면, 내가 나를 좀 제대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케어할 수 있겠구나. 그죠? 우리가 성인이 되면 누가 우리를 케어해 줄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우선은 내가 내 응급조치를 좀 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정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우리가 평소에 듣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근데 이 소리는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우리 내면의 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듣기가 좀 쉽진 않죠. 톨레는 어웨어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앤디 퍼디컴은 뭐 마인드풀니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지, 이제 메타인지하고 좀 같이 연결이 되는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해를 통해서 나 자신을 좀 온전히 나를 살피고 챙길 수 있는지, 나를 좀 스캔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고요. 결국은 나 자신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이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온전하게 나 자신으로 살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쉽진 않는데, 이 네 가지로 저는 좀 명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삶이 이 워싱머신이라고 하는 세탁기 안에 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돌고 있다는 걸 내가 인지를 못해요. 내가 이러한 상태였던 것 같다 라고 해서 스스로가 이 세탁기 속에 돌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탁기 속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세탁기 속에 지금 돌고 있는 건 아닌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좀 너무 많아지고 이럴 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스톱해요. 뭐가 돌고 있지? 그리고 세탁기에 잠깐 빠져나옵니다. 그럼 세탁기가 돌고 있어요. 세탁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세탁기의 버튼을 눌러서 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탁기에 있다는 것조차도 잘 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앤디 퍼디컴이 이 명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영상을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When did you last take any time to do nothing? Just 10 minutes, undisturbed. And when I say nothing, I do mean nothing. So that's no emailing, texting, no internet, no TV, no chatting, no eating, no reading. Not even sitting there reminiscing about the past or planning for the future. Simply doing nothing. And yet, we don't take any time out to look after it.
In fact, we spend more time looking after our cars, our clothes, and our hair than okay, maybe not our hair, but you see where I'm going. The result, of course, is that we get stressed. You know, the mind whizzes away like a washing machine going round and round, lots of difficult, confusing emotions. And we don't really kind of know how to deal with that. And the sad fact is that we are so distracted that we're no longer present in the world in which we live. We miss out on the things that are most important to us. And the crazy thing is that everybody just assumes, well, that's the way life is, so we just kind of got to get on with it. But that's really not how it has to be. But instead, learning how to be in the here and now, how to be mindful, how to be present. I think the present moment is so underrated. It sounds so ordinary. And yet, we spend so little time in the present moment that it's anything. 2015년도에 빌 게이츠가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좋았던 책 3권 중에 한 권이 이 책이에요. 헤드스페이스란 책이고요. 앤디 퍼디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동생이 죽어요. 이 책에서 이제 설명되는 것처럼 동생이 죽고, 또 고등학교 때 이제 사귀려고 했던 여자친구가 죽고,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펍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트럭이 돌진해가지고 친구 2-3명이 깔려 죽어요. 눈앞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큰 삶의 슬픔을 좀 겪게 되고, 결국은 히말라야를 떠나서 승려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쓴 책이 이제 헤드스페이스고, 우리나라 번역서는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라는 내용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도 명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톨레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은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제거하고 어떻게든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다. 명상은 좀 더 명확하게 보는 것과 비슷하다. 나 자신을 명확하게 본다는 거겠죠. 생각과 감정들이 오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느긋하게 집중된 마음으로 제3자의 시선으로 나의 감정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앤디 퍼디컴이 이야기하는 명상에 대한 설명은 이런 거예요. 도로에 차 예시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도로에 차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차는 지나가요. 어떤 때는 좀 적게 지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많이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똥차가 지나가고, 어쩔 때는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정말 좋은 차들도 지나가요. 우리의 생각은 그런 차와 같은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무의식 속에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담겨서 계속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차와 같이 우리의 생각들은 멈출 수가 없다. 다만 지켜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이 지나치는 걸 인식을 잘 못해요. 근데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어떤 차는 계속 반복돼서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 똥차는 왜 계속 지나가는 걸까? 그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생각이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눌러버렸죠. 눌러버리면 무의식에 그게 압축이 돼서 더 튀어 올라옵니다. 나중에는. 그거를 생각을 풀어내야 돼요. 이 생각은 왜 몇 년째 동일하게 나한테 올라올까? 저는 그걸 묻기 시작했는데 해답은 정말 다른 곳들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해답이 풀리면 그 생각들은 사라져요. 제가 그 이후에 느꼈던 거는 뭐냐면, 내 도로에 그 수많은 차들은 내가 만든 거였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었고요. 그 차들을 이제는 안 돌아다니게 할 수 없지만 적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절제라는 개념이고요. 무의식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